2025년 12월 19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나스닥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또 비트코인은 현재 진행 상황이 X 파동인 것 같은데 좀 세부적인 디테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셔서 일단 나스닥 정리를 오늘 먼저 하고 비트코인하고 테슬라는 주말에 별도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은행이 0.25포인트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가 0.7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치죠. 2007년 이때 이후에 서브프라임 당시만큼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를 이용한 투자를 했던 엔캐리 투자 청산이 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물량 쇼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걱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엔캐리 청산을 걱정을 할 때 보통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차. 일본의 금리가 저금리였고 미국 금리가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엔화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엔캐리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가, 투자자가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서 일본에서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게 엔화 표시 채무인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엔화가. 그래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엔화가 지금 금리 인상을 했는데 엔화도 별로 안 떨어져요, 지금. 근데 일본 엔화도 한국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플랜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이 5,500억 달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5,500억 달러를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환율이 지금 바뀌질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 발작이 없었고 시장도 별로 그거를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아직 엔캐리의 발작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갖고 있던 빚이 계속 달러의 가치가 좋으니까 그 상태에서 급하게 만약에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엔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대미 투자 약속을 한 게 5,500억 달러니까 엔캐리의 발작은 현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나스닥 파동이 X파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X파가 뭐 어떻게 생긴 X파인지 궁금해가지고 파동을 찾아보니까 여기 ABC로 터미널이 하나가 보입니다. 근데 이 터미널이 좀 재밌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놈인데요. 얘가 처음에는 1, 2, 3 4, 5로 만들었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얘는 불규칙이잖아요. 그래서 1파 불규칙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얘가 ABC 이렇게 올리는 불규칙으로 1파를 구성할 수 없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 5가 되느냐? 하고 봤을 때 2파하고 4파, 여기 4파가 지금 불규칙이잖아요. 근데 2파, 4파 불규칙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파가 불규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부 파동이죠. ABC에 다시 ABC가 잡힌 거거든요. 이게 지금 W예요. X, Y 하고 ABC에 다시 ABC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WXY로 3파를 구성을 했을 수가 있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파동을 2파 저점을 여기로 만들 수도 있는 파동인데 그냥 생긴 대로 카운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ABC 또 ABC 해서 ABC 하고 만약에 얘를 여기까지가 X 다음에 ABC로 카운팅을 하면 여기까지 WXY로 2파를 마감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는 파동 때문에 리셋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2파 종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3파가 진행할 때 불규칙이 내부 파동이 불규칙이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제 얘기 드렸던 3파의 내부 파동이 불규칙이 나온 경우 이 저점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이 마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거 카운팅을 했는데 여기 이 파동이 표준용으로 마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카운팅을 해서 지금 여기 ABC, 그 다음에 여기 W죠. 그 다음에 ABC로 X, 그 다음에 ABC. 이렇게 WXY가 나오는 거죠. 표준형 마감 아니거든요. 이상하네. 왜 마감이 안 되지? 하고 앞에 있는 파동을 보니까 길게 ABC가 나오긴 했는데 이 파동이
여기까지가 C파였고 CD-A, B, C로 진행을 한 건지 지금 알 수 없는 파동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얘가 표준형 마감이 됐다 안 됐다 결론 내리기는 참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마감 후 불규칙이 나온 거죠. 터미널 파동을 마감을 했으면요. 이게 1, 2, 3, 4, 5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올 때 A, B, C 이런 불규칙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노멀 임펄스는 있어요. A, B, C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노멀 임펄스는 1, 2, 3, 4, 5 하고 나서 내려올 때 A, B, C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1, 2, 3, 4, 5를 하고 나서 터미널을 만들고 나서 불규칙 나오는 경우는 없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글렌일리 책에서 얘기하는 터미널하고 맥락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A, B, C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지금 불규칙이에요. 이렇게 A를 잡아도 되고요. A를 여기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B가 A, B, C를 올린 거로 되기 때문에 그냥 A, B, C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불규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동이 마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밑에 있는 아까 처음에 봤던 3파 불규칙의 터미널은 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왜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터미널을 한번 잡아놓으면 터미널은 카운팅도 중요하지만 되돌림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기 때문에 터미널이 잡혔다 안 잡혔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장기로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여기 이 파동 있잖아요. 이 터미널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동 카운팅에서 중장기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잖아요. 여기에 ABC, 또 ABC, 또 ABC 똑같죠? 좀 전에 봤던 거랑. 그런데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온 불규칙이 내부 파동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파 불규칙. 얘는 터미널을 구성하지 못하는 걸로 일단은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중장기로 봤을 때 얘가 3파를 구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터미널이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는 중장기 예측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제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터미널 만들어졌다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ABC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 여기 이 터미널이 잡혔을 가능성 때문에 여기 있는 A파 표시를 여기서부터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WXYX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올렸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여기 고점까지 A파 잡는데 문제가 없고, B파 저점에서 터미널이 시작했기 때문에 ABC로 카운팅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만들어진 파동 보면 ABC, ABC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여기가 A파 고점이건 여기가 A파 고점이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ABC를 만드는 파동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B파 저점에서 터미널이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 ABC 한 개, ABC, X, ABC 두 개, WXY로 1파 만들었고요. 여기 ABC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ABC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리셋을 할 수 있는 파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ABC가 있었으면 리셋을 했거나 아니면은 노멀 임펄스를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터미널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1대1 구간 확인했을 때 1대1 구간도 정말 얄궂게 통과했죠. 36인데 38, 0.38, 0.02 차이로 1대1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되돌림까지 마친 파동입니다. 자, 이 파동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오연형 터미널을 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난리냐 하면, 만약에 오연형 터미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연형 터미널을 완성하기 전에 5파 시작점 뚫고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되돌림도 땡기는 게 없고 받쳐주는 것도 없는 거죠. 내려오면 얘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터미널이 있다는 게 프레임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터미널이 없다는 거는 여기까지 A파, 그죠? B파, 그 다음에 ABC로 C파하고 D파를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왔어요. 이게 D파가 아니에요. 얘를 안 만났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파동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중장기를 보면 여기까지 A파, B파, 그 다음에 C파가 여기 ABC로 W, X, Y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WXY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찾느라고 이상하게 생긴 X파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래도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WXY, 지금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이 여기서 끝이 났는지,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여기는 체크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죠. 여기까지 C파였으면 D 내리고 나서 이제 이 파동이 A, B, C, D, E로 얘를 만들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W냐 삼각형이냐 아니면은 A, B, C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W, X, Y면 파동이 안 끝나고요. A, B, C, D였으면은 끝난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파동 진행될 때도 제가 막 여기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아직 이 파동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파동이 정리가 되어야 나스닥에 전고점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 분석하는 거 하루 꼬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그 앞에 있던 오연장 터미널의 베리피케이션 여부를 확인한다고 그걸 했는데 그래도 뭐 소득은 있었죠. 그게 결국은 마감되지 않은 파동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오연장 터미널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여기 이 파동 진행이 WXY였으면 여기는 ABC니까 WXY였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WXY는 마감 안 되거든요. 그런데 A, B, C, D, E였으면 마감을 한 거고, 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터미널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점 확인하는 거, 여기서 표준형으로 왔는지, 표준형으로 왔으면 A, B, C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C였으면 C, D, E로 여기가 표준형이 되거든요. 여기를 다 열어봐야 됩니다. 이게 몇 개 안 돼 보이는데 1초봉으로 하면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나스닥이 한 번 더 고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파동을 보고 또 주중에 파동이 진행이 되니까 다음 주말 정도에는 나스닥 파동 분석해서 파동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